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했던 대로 산소와 수명에 관해서 좀 말씀드릴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산소를 적게 사용하면 수명이 연장된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릴 텐데, 작년에 미국 연구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사를 찾아봤더니 산소 섭취량을 줄이는 산소 제한이 포유류에게도 노화를 늦추고 수명을 연장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생쥐 실험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그래서 이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 한쪽은 산소 농도 21%, 현재 대기 상태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한쪽은 산소 농도가 11%, 산소 농도 11% 정도는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가 있는 고도 5,000m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고도가 올라갈수록 산소 농도가 굉장히 낮아지죠. 산소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고산증에 걸리게 되죠. 산소가 갑자기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 산소가 일반적인 21%의 농도에 있는 생쥐보다 산소 농도가 그 절반에 가까운 11%에 있는 생쥐의 수명이 한 50%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화와 관련된 신경학적 증상들도 더 늦게 시작되기도 했고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었죠. 거기에 50%면 40년, 평균 수명을 120년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 한 가지만으로, 바로 산소를 절반 가깝게 줄이는 환경 하나로 수명이 50% 늘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산소에 관련된 것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높은 곳, 에베레스트 같은 곳은 산소만 적나요? 그렇지 않죠. 전에 설명드린 대로 기온도 낮습니다. 따라서 기온도 낮고 산소도 희박하다면 50%가 아닌 더 오래 살 수도 있겠죠. 또한 거기에 제가 제일 먼저 설명드린 식이 제한, 간헐적 단식까지 한다면 더더욱 수명이 늘어날 듯 하고요. 그래서 단순히 생각하면 2배 이상도 늘릴 수 있다고 추정됩니다. 현재 평균 수명을요. 왜냐하면 지금 설명드린 건 식이 제한, 간헐적 단식, 그리고 온도 제한, 그리고 산소 제한, 이렇게 지금 3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에서 제가 소개시켜드리지 않은 소식, 적게 먹는 것에 관한 것도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는 것 중에 2가지가 있는데, 영양제에 관한 것, 그리고 소식에 관한 것은 아직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소식하라고 하면 사실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러 적게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적게 먹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적게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식은 말씀드리지 않는 거고요. 일부러 더 먹고 싶은데 적게 먹으면 오히려 더 반대급부에 악영향들이 많이 끼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영양제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제에 대해서 어떤 영양제를 추천을 드리거나 이 영양제는 이런 부분에서 좋다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설명드린 것들을 다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영양제만 드시는 분들이 많죠. 왜냐? 쉽고 편하니까.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잡초 같은 인생을 살아야 오래 산다. 살기 힘든 환경에서 살아야 더 오래 산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편하게 영양제를 먹는다? 말 그대로 편한 거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잡초 같은 인생이 아니잖아요? 잡초 같은 삶이 아니죠. 저희 몸에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영양제는 그냥 도움을 주는 것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잡초 같은 삶을 사는 여러 가지 수행 과정 중에 필요한 영양분, 그냥 먹고 싶고 먹고 편한 대로 살던 때보다 다른 행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영양제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영양 성분이 더 많이 필요하고요. 근력 운동을 할 때는 근육을 많이 키우기 위해서 단백질을 더 섭취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영양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오히려 그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 영양제만 섭취하게 될 경우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 아직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산소 제한이 왜 그럼 수명이 연장되느냐, 그거에 대한 말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도를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온도를 제한하면 신진대사가 떨어지게 되고, 신진대사가 떨어지면 세포가 분열하는 속도가 늦어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번 시간에. 그래서 세포가 분열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분열하는 속도가 늦어져서 하루 걸리던 게 이틀 걸린다는 예를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수명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자동차 부품이 10만 킬로까지 가는 부품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부품은 10만 킬로까지 탈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2만 킬로를 타는 차는 5년을 타면 그 부품을 갈아야 되겠죠. 그런데 1년에 1만 킬로만 타면 10년 뒤에 그 부품을 갈게 되는 겁니다. 수명이 연장되는 것은 그런 원리입니다. 신진대사를 늦추는 것도 그 부품을 적게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산소를 적게 사용한다는 건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소식을 하는 것도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것이죠. 산소, 그리고 우리가 먹는 식이, 이런 것들은 에너지입니다. 온도는 에너지가 아니죠. 이 두 가지는 에너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한한다는 건 에너지를 적게 쓴다는 것이고, 에너지를 적게 쓴다는 건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심장이 뛰어야 될 때 필요한 에너지, 그리고 음식을 소화시킬 때 필요한 에너지, 우리 몸을 움직일 때 필요한 에너지. 우리가 써야 되는 에너지들은 정해져 있는데 적게 먹는다. 그럼 우리 몸은 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연비를 높이는 겁니다. 연비가 높은 쪽으로 진화하는 것이죠. 짧게 보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소식을 하고 산소를 적게 소모하는 건 우리 몸의 연비를 좋게 만드는 겁니다. 연비가 좋아지면 똑같은 에너지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적은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적은 에너지를 쓴다는 건 신진대사가 느려져도 괜찮다는 것이고, 신진대사가 느려진다는 건 그만큼 부품을 적게 쓴다는 겁니다. 심장도 천천히 뛰어도 되고 모든 것들이 적은 에너지로서 똑같은 효율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연비가 좋아진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비가 좋아지면 건강해지고 수명이 연장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냐? 운동은 연비를 좋게 만드는데 일조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는 그 자체는, 운동을 하는 그 순간에는 연비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 평소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쓰죠. 더 많은 산소를 쓰고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100m를 전속력으로 달리기를 하면 다 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굉장히 숨이 차게 됩니다. 이 얘기는 필요로 하는 산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산소를 더 많이 마시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필요한 만큼 산소가 들어오지 않게 되기 때문에 숨이 차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 이상 달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고산지대에 있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고산지대에 올라가면 숨이 찹니다. 이걸 고산지대에 올라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운동이죠. 고산지대에 올라간 것보다 더 숨이 차게 만들죠. 그래서 심장을 튼튼히 하고 산소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겁니다. 또다시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는 자극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은 적응의 동물, 생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산소가 적은 상태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진화되는 겁니다. 그걸 적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 할수록 우리 몸은 적은 산소로도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게끔, 생존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몸이 적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그 순간은 늙게 되는 거지만 운동을 안 하는 평상시에는 운동을 할 때보다 훨씬 더 적은 산소,
훨씬 더 적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운동을 하는 그 순간은 늙게 되는 거지만 운동을 하고 난 후에 치료를 하고 평상시 생활할 때는 더 적은 에너지, 더 적은 산소를 소모하기 때문에 훨씬 더 세포의 분열의 속도가 늦춰지게 되는 것이고 신진대사가 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의 심장 박동수는 일반인들보다 훨씬 적게 뜁니다. 반대로 대신에 한 번 박동할 때마다 나오는 혈액의 양은 훨씬 많아지게 되죠. 이게 바로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적게 되는 환경, 적은 산소를 사용하는 것이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간헐적 단식도 에너지를 제한하는 방법이고요. 온도를 낮추는 방법은 온도를 낮춤으로써 신진대사를 낮춰주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고요. 산소를 제한하는 방법도 신진대사를 늦춰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실행한다면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지금 크게 알려드린 이 세 가지만 해도 몇 퍼센트 수명을 늘려드린다 알 수 없습니다. 개인차가 있고 인간은 아직까지 인간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광범위하게. 대량의 수를 해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만 수천만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을 가지고 한 가지 제한을 두고 나머지를 동일하게 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늘어난다는 건 명확해진 사실이죠. 얼마가 늘어나느냐, 얼마나 수명이 연장되느냐는 실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인간을 대상으로 알 수 없지만 늘어나긴 하겠다라는 게 실험을 안 해봐도 알 수 있는 결과입니다. 실험을 하게 된다면 더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수명이 늘어나느냐 보다 중요한 건 정말 늘어나느냐, 늘어날 가능성이 크냐가 중요한 것이죠. 제가 설명드리는 모든 것에는 인간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얼마만큼 좋아질 것이냐?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좋아질 것이냐에 대한 대답은 ye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방법을 실행하는 것이고 얼마나 좋아질 것이냐는 개개인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건 산소와 수면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또 다음번에 대한 예고편이 이미 나왔습니다. 운동을 해서 산소를 제한하는 방법.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럼 산소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높은 데에서 모든 인류가 살 수는 없지 않느냐? 현재 내 주위에 있는 산소를 다 적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산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떠한 운동을 통해서 산소를 제한시킬 수 있느냐? 하루 종일 그럼 100m 달리기를 할 수는 없죠. 매일같이 100m 달리기를 하기엔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운동 때문에요. 그렇다면 과도한 운동을 하지 않고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산소 제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 방법에 대해서 다음 편에서 설명드릴 것입니다.